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오후 2시였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박진호는 신사동 인테리어 현장에서 목재 샘플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손때 묵은 줄자를 허리춤에 차고 작업복 주머니에는 연필 2자루가 꽂혀 있었습니다. 그의 회사는 작지만 단단했습니다. 15년 전 맨손으로 시작해 직원 7명을 거느린 대표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박진호 씨 보호자이십니까? 강남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입니다. 그의 손에서 줄자가 떨어졌습니다. 부인께서 오늘 오전 회의 중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진호는 현장을 뒤로하고 차에 올랐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신호등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아내 최유진을 떠올렸습니다. 39의 그녀는 대기업 마케팅팀 과장이었습니다. 언제나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저녁에는 피곤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응급실 커튼 너머로 유진이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링거가 팔에 꽂혀 있었습니다. 남편이세요? 젊은 의사가 차트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부인은 특수 전염병에 감염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경로로는 감염되지 않습니다. 반복적이고 밀접한 노출이 있어야 합니다.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로 성적 접촉으로 전파됩니다. 최근 6개월 이내 감염원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진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까 젊은 남성분이 다녀가셨어요. 울면서 환자분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보호자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냥 가버렸어요. 진호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아내의 침대 옆 의자에는 검은색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화장품 파우치, 수첩, 그리고 하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은행 명세서가 있었습니다. 생소한 계좌였습니다. 공동명의였습니다. 최유진과 강민석, 그 이름은 유진의 직장 동료였습니다. 매달 입금 내역이 찍혀 있었습니다. 3개월 전부터 꾸준히 돈이 모였습니다. 금액은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여행 계획서가 있었습니다. 코스타리카 산호세 왕복 항공권 예약 확인서였습니다. 출발일은 다음 달 15일이었습니다. 2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유진과 강민석. 진호는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인과 장모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장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사위, 이게 무슨 일이야? 장모는 유진의 손을 잡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진호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명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재킷 주머니에 구겨 넣었습니다. 병원비는 당연히 네가 내야지. 장인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바닥을 향했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녁 무렵 딸 박소연이 학교에서 달려왔습니다. 17살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교복 치마를 휘날리며 복도를 뛰었습니다. 엄마. 소연은 아빠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진호는 복도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진호는 병원 로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명세서를 꺼냈습니다. 다시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남자와 함께 돈을 모았습니다.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진호는 종이를 접었습니다. 천천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는 일어났습니다. 로비를 가로질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만이 하늘을 덮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은 무겁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진호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호는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복도에는 이미 장인과 장모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호를 보자마자 일어섰습니다. 유진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 장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당신이 집안일을 돌보지 않으니까 우리 딸이 스트레스로 쓰러진 거야. 진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머니 속 명세서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병원비 5천만 원은 당신이 내야 해. 당연하지. 장모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진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깨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진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유진아. 그녀가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시선이었습니다. 회사 일 힘들었어? 유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진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어나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끝에서 소연이 걸어왔습니다. 교복 대신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빠. 소연이 멈춰 섰습니다. 엄마가 쓰러진 거 아빠 때문이야. 외할머니가 그러셨어. 진호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소연아, 나는 아빠는 항상 일만 했잖아. 엄마 힘든 거 몰랐잖아.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를 버린 거나 마찬가지야. 그녀는 진호를 지나쳐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진호는 복도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차에 올랐습니다. 핸들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절친 김태수였습니다. 진호야, 괜찮아? 병원 소식 들었어. 태수야. 진호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지금 어디야? 내가 갈게. 1시간 후 두 사람은 태수의 정비소에서 만났습니다. 구이동의 좁은 골목 안쪽이었습니다. 기름 냄새와 금속 소리가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태수는 커피 2잔을 내밀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진호는 주머니에서 명세서를 꺼냈습니다. 태수에게 건넸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진짜야? 병원에서 찾았어. 안에 가방에 있었어. 태수는 여행 계획서를 내려다봤습니다. 강민석. 이 사람 알아? 유진이 회사 동료야. 몇 번 본 적 있어. 진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괴물이 됐어. 장인은 나한테 병원비를 떠넘기고 딸은 나를 엄마 버린 사람으로 봐. 아무도 진실을 모르지. 태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증거를 더 찾아야 해. 확실한 거.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줄 수 있어? 당연하지. 그날부터 진호와 태수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강민석의 차량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유진의 회사 주차장에서 찾았습니다. 검은색 아우디였습니다. 태수는 정비소 인맥을 동원해 차량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 차 최근에 타이어 교체했네. 작업 내역 보니까 한남동 정비소에서 했어. 진호는 메모했습니다. 다음 날
진호는 유진의 회사 근처 카페에서 대기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삼삼오오 나왔습니다. 그 중에 강민석이 보였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진호는 그를 따라갔습니다. 민석은 혼자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진호는 밖에서 지켜봤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진호는 태수와 함께 한남동으로 갔습니다. 민석의 차가 주차된 골목이었습니다. 태수는 장갑을 끼고 차량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뭐 할 건데? 조금만 건드릴 거야. 센서 하나 빼면 경고등이 켜져. 운전하는데 지장은 없지만 불안하게 만들지. 태수는 능숙하게 작업했습니다. 5분도 안 걸렸습니다. 됐어. 이제 저 사람은 매일 정비소 가고 싶어질 거야. 다음 주 진호는 유진의 회사 동료를 만났습니다. 정미라라는 이름의 여직원이었습니다. 진호는 그녀에게 커피를 사며 말을 꺼냈습니다. 제 아내 최유진 과장님과 같은 팀이시죠? 미라는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진호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현금 5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강민석 대리와 제 아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라는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받았습니다. 6개월 전부터요. 두 사람이 자주 함께 있었어요. 회식 때도 항상 옆자리였고 주말에도 둘이 출근한 적 있어요. 진호는 숨을 참았습니다. 4개월 전쯤엔가 민석 대리가 사표 낼 거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해외로 간다고요. 증거가 있나요? 미라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 몇 장을 보여줬습니다. 회식 자리였습니다. 유진과 민석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웃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진에는 두 사람이 호텔 로비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이건 지난달이에요. 회사 워크숍 때 찍혔어요. 진호는 사진을 전송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밤 진호는 집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명세서, 사진, 메모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6개월 전부터 불륜이 시작됐습니다. 4개월 전부터 돈을 모았습니다. 딸의 대학 등록금 계좌에서도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진호는 통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1,000만 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을 쳤습니다. 소리가 울렸습니다. 소연이 대학 등록금까지. 진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없었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이 집은 텅 비었겠지. 진호는 서재문을 닫았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빛만이 빛났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빛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진호는 서초동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25층 건물의 18층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변호사 김수진은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와 검은 뿔테 안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세요. 진호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은행 명세서, 여행 계획서, 사진, 문자 메시지 캡처가 들어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하나씩 천천히 살폈습니다. 공동 계좌 개설일이 4개월 전이네요. 총 입금액은 800만 원. 그녀가 메모했습니다. 부인의 급여에서 매달 300만 원씩 이체됐고요. 여기 자녀명의 계좌에서도 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하시죠.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 모두 가능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빠르면 6개월, 보통은 1년입니다. 진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안경을 벗었습니다. 복수는 법정 밖에서 하시려는 건가요?
진실을 알릴 겁니다. 제대로. 그날 오후 진호는 태수와 함께 강민석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강남구 테헤란로의 12층 건물이었습니다. IT 기업이었습니다. 태수는 택배기사 복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대기할게.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 진호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프런트 데스크에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석 대리님 계신가요? 약속 있으세요? 급한 서류 전달 건입니다. 직원이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민석이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진호를 보자 멈칫했습니다. 박진호입니다. 최유진 남편이죠.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진호는 로비 한쪽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민석은 주춤거리며 따라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당신이 제 아내와 무슨 관계인지 알고 있습니다. 민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코스타리카 여행 계획도 알고 있고요. 공동 계좌도 확인했습니다. 그건 제가 원하는 건 간단합니다. 당신이 빼간 돈 전부 돌려받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 회사에도 알릴 겁니다. 진호는 일어섰습니다. 변호사 선임했습니다.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호는 로비를 나왔습니다. 다음 날 진호는 유진의 회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인사팀장과 통화했습니다. 제 아내 최유진 과장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아내가 회사 동료 강민석 대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회사 기밀을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진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파일을 첨부해 메일을 발송했습니다. 사진, 문자 내용, 계좌 이체 내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시간 후 진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장모였습니다. 사위,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이 회사에서 연락 왔어. 조사받는데. 당연한 일입니다. 당신 미쳤어? 우리 딸 커리어가 망가진다고. 진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주말, 진호는 소연을 만났습니다. 집 근처 카페였습니다. 소연은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큰일 났대. 아빠가 한 거지?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그랬어? 진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문자 메시지 캡처를 띄웠습니다. 유진과 민석의 대화였습니다. 소연이 졸업하면 바로 떠나자. 그때까지만 참아. 등록금 계좌에서 좀 더 빼낼 수 있을까? 코스타리카 집 계약금이 부족해. 소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내 엄마가 너를 두고 떠날 준비를 했어. 내 등록금까지 빼서. 소연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 미안하다. 이렇게 알려줘서. 진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넌 알아야 했어. 그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화요일 저녁, 진호는 강민석의 차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엔 태수 없이 혼자였습니다. 차량 와이퍼 아래에 봉투를 끼워두었습니다. 안에는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당신의 모든 거짓말이 곧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다음 날, 민석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진호는 정미라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민석 대리가 사표 냈대요. 어제 저녁에. 회사 반응은요? 인사팀에서 조사 중이래요. 최유진 과장도 대기 발령 났고요. 진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진호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유진의 병실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유진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사에 왜 그런 걸 보냈어? 진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대 옆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난 당신이 떠날 준비를 한 걸 알아. 소연이까지 버리고. 유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건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 진호는 일어섰습니다. 법정에서 보자. 그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밤, 진호는 집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변호사가 보낸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 서류였습니다. 그는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호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유진은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복귀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대기 발령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장인과 장모는 치료비로 전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강남의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강민석은 도시를 떠났습니다. 지방 소도시로 갔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의 회사는 내부 조사 끝에 그를 고소했습니다. 기밀 유출 혐의였습니다. 금요일 저녁, 진호는 강남의 한 호텔 앞에 섰습니다. 32층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2025 자선 갈라, 함께 만드는 내일. 대기업 주최의 연례 행사였습니다. 유진의 회사가 후원사 중 하나였습니다. 진호는 검은색 양복을 입었습니다. 흰 셔츠와 남색 넥타이를 맺었습니다. 구두는 새 것이었습니다. 그는 초대장을 내밀었습니다. 위조가 아니었습니다. 정미라가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안내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호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9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샹들리에가 빛나는 넓은 홀이었습니다. 3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장과 드레스 차림이었습니다. 진호는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1시간 후 사회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경매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림과 보석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대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행사 관계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잠깐 시간을 주실 수 있나요?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관계자는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주최사 CEO께 전달할 내용입니다. 진호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했습니다. 5분만 주십시오. 관계자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뒤로 물러났습니다. 잠시 후 중년의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CEO였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제 이름은 박진호입니다. 당신 회사 협력사 직원 최유진과 강민석에 관한 내용입니다. CEO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회사 기밀 유출과 횡령 정황입니다. CEO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훑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공개하고 싶지 않으시면 지금 당장 조치하시죠. 아니면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CEO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진호는 무대를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들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진실은 숨길 수 없으니까요. CEO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진호는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진호입니다. 목소리가 홀에 울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제 아내 최유진은 회사 동료 강민석과 6개월간 불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돈을 빼돌렸습니다. 제 딸의 대학 등록금까지 포함해서요. 홀이 숨을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코스타리카로 도피할 계획이었습니다. 모든 증거는 이미 법정에 제출되었습니다. 진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들어 올렸습니다. 유진과 민석의 문자 대화가 보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대화입니다. 스크린의 메시지가 확대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영상을 녹화했습니다. 저는 괴물로 몰렸습니다. 아내를 버린 남편이라고요. 하지만 진실은 이겁니다. 진호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길을 비켰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는 홀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식이 퍼졌습니다. SNS에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조회수가 급증했습니다. 지역 언론이 기사를 냈습니다. 자선 갈라에서 폭로된 불륜 스캔들. 유진의 이름이 거론되었습니다. 월요일, 유진은 공식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내부 조사 결과 직원의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되어 계약을 해지함. 장인은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됐나? 우리 딸 인생이 망가졌어. 진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딸의 인생은 딸이 선택한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진호는 사무실 창가에 섰습니다. 밖으로 도시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걸어다녔습니다.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갔습니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소연이었습니다. 아빠, 나 집에 갈게. 오늘 저녁에. 그래. 미안해. 오해해서. 진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괜찮아. 네가 알아줘서 고마워. 전화를 끊었습니다. 진호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법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는 펜을 들었습니다.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재산 분할, 양육권, 위자료. 저녁, 진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연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빠를 보고 일어났습니다. 아빠, 왔구나.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만났어? 소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아. 아직은.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겠지. 아빠는 괜찮아? 진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이제는. 그날 밤, 진호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은 없었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3층 제2호 법정이었습니다. 회색 벽과 나무 벤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진호는 변호사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유진이 있었습니다. 수척한 얼굴이었습니다. 검은색 블라우스를 입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양측 모두 합의 이혼에 동의하십니까? 예. 진호가 대답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산 분할은 원고 70%, 피고 30%로 확정합니다. 양육권은 원고가 가지며 피고는 면접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혼을 허가합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유진이 진호를 불렀습니다. 진호야. 그는 멈춰섰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은 다 돌려줄게.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호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돈은 중요하지 않아. 네가 소연이를 버리려 했다는 게 중요해.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도 몰랐어. 내가 왜 그랬는지. 이제 알겠지. 진호는 돌아섰습니다. 잘 살아. 그는 복도를 걸어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진호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마포구 합정동의 작은 투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소연은 주말마다 찾아왔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편안했습니다. 아빠, 엄마한테서 편지 왔어. 어느 토요일 소연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읽어봤어? 응. 뭐라고? 미안하다고. 나를 사랑한다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넌 어떻게 하고 싶어? 소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 시간이 필요해. 그래. 천천히 생각해. 진호는 차를 따랐습니다. 녹차였습니다. 김이 올라왔습니다. 아빠는 후회 안 해? 어래? 엄마랑 헤어진 것. 진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물이 흘렀습니다. 배 한 척이 지나갔습니다. 후회는 없어. 진실을 밝혔으니까. 힘들지 않았어? 힘들었지. 하지만 거짓말 속에 사는 것보다 나았어. 소연은 차를 마셨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솔직하게. 진호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잘하고 있어. 저녁, 진호는 태수와 만났습니다. 구이동 포장마차였습니다. 낡은 천막과 플라스틱 의자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소주를 마셨습니다. 다 끝났네. 태수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응. 끝났어. 기분이 어때? 진호는 잔을 비웠습니다. 후련해. 동시에 허전해. 그럴만하지. 오랫동안 싸웠으니까. 태수가 안주를 집었습니다. 유진이는 어떻게 됐대? 모르겠어. 연락 안 해. 민석이는 지방으로 갔다더라. 소도시에서 일한다고.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자기가 뿌린 씨앗을 거둔 거지. 맞아. 진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보기 드문 광경이었습니다. 고마워, 태수야. 네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무슨 소리? 친구 아니냐. 두 사람은 잔을 채웠습니다. 다시 부딪혔습니다. 이제 뭐 할 거야? 회사 키울 거야. 소연이 대학도 보내야 하고. 새 사람 만날 생각은. 진호는 웃었습니다. 아직은 나 자신부터 정리해야지. 그래. 천천히 해. 밤이 깊어갔습니다. 포장마차 불빛이 따뜻했습니다. 다음 주 진호는 사무실에서 설계도면을 그렸습니다. 새 프로젝트였습니다. 강북의 주택 리모델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젊은 부부였습니다. 첫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밝은 느낌으로 부탁드려요.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가 자라기 좋은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좋은 집 만들어 드릴게요. 부부가 나갔습니다. 진호는 다시 도면에 집중했습니다. 연필이 종이 위를 움직였습니다. 선이 그어졌습니다.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무너진 것도 있지만 남은 것도 있었습니다. 딸과의 관계, 친구와의 신뢰, 자신의 일, 그리고 진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진호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진호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녹차를 우렸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소연이었습니다. 아빠, 다음 주말에 갈게. 같이 영화 볼까? 진호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 뭐 보고 싶어? 아빠가 골라줘. 알았어. 진호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고요했습니다. 진호는 생각했습니다. 배신은 결국 자기 자신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진실은 아프지만 자유를 준다는 것을,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그는 차를 다 마셨습니다.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랜 고통이 끝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있었습니다. 진호는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조용한 평온이 그를 감쌌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잎이 흔들렸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